안녕하세요. 이슈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금 4월인 듯 4월 같지 않은 4월 같은 4월. 날씨가 갑자기 막 따뜻하면서 봄이 오는가 했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많이 불고 주말엔 영하로 내려간다고 해요. 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이 너무 피로감을 느끼는 거 아닌가 했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 굉장히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코스피 위주로 상승세를 강하게 보여줘서 자, 이제 코스닥보다 코스피에 다시 집중해야 될 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국내 증시의 방향성 그리고 이번 주의 특징주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선님과 함께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가 지난 방송을 할 때 분명히 삼성전자 실적 발표일이 디데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일단 감산을 할지 안 할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삼성전자 지금까지는 우리 감산에 대해서 계획은 없어요 했는데 사실상 감산을 할 것 같은 뉘앙스를 얘기를 했어요. 뭐 구체적인 규모는 컨퍼런스 콜 이후에 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지만 실적이 안 좋았는데 감산한다는 소식에 오른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보셨나요? 매도. 그리고 하루나 하루 반짜리 같아. 느낌. 아니 선생님 외국인의 매수가 겁내 들어와 주는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면은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SK하이닉스가 더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주말에 사람들이 냉정하게 쉬면서 오늘은 일단은 환호했어. 냉정하게 생각하면 감산이 좋은 거야? 그럼 그 얘기를 선생님 사람들이 일단 듣고 나서 실적이 안 좋대 감산한데 이제 괜찮아지겠네 이 냉정하긴 이성이 개입된 게 아닌 건가요? 오늘 그 2,700원 올리면서 금액으로 8천억 이런 거 처음 볼 거야. 수량으로 1,300만 주 샀어. 그러니까. 그 이렇게 들어왔는데 유의미하잖아요. 근데 파생하고 연결된 것 같아요. 요새 파생 시장이 2조 때렸다가 1조 때렸다가. 그러니까 오늘 일단은 우리가 목포로 가면서 아침에 실적 생각보다 나쁘게 나왔어. 볼 필요 없다고 그랬어. 선물 무조건 사자고 그랬어. 그건 선생님 이 얘기를 하려면 우리 목요일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요일에 하방으로 갔잖아. 완전 푸스로. 만기일에. 근데 그 청산하려고 오늘 또 땡겼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뭘 청산? 아니 오늘 밑으로 뺐으니까 이번에 이제 포지션을 반대로 해가지고 위로 땡겼다. 선물 땡기면서 그거를 감산으로 이용한 거지. 결국은 이게 삼성전자 자체의 모멘텀의 플러스 요인 때문이 아니라 그 전날 파장 시장에서 하방으로 줬던 거를 반대로 가면서 땡긴 거다. 그러니까 요컨대 이거는 이용한 세력이 있는 거다. 뉴스를. 나는 그 바스켓 매매에서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요새 파생에서 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선물에서 지금 양매수 해놓고 오늘 위클리 옵션이라면 아마 또 오늘 15배, 20배짜리 나왔을 거야. 그런데 오늘 그냥 기본 옵션이니까 한 300에서 500% 정도 나왔어. 어저께는 위클리 옵션 만길이니까 2조 때리면서 나는 한 선물 320이나 21에서 지지할 줄 알았거든. 네. 근데 거기서 1포인트 빼면서 그때까지가 한 1000에서 1010배짜리인데 거기서 1500%를 더 땡겨버린 거야. 오늘 이제 막 환호할 거야. 이제 뭐 삼성전자 이제 바닥 확인했고 안 좋은 거 이제 다 털고 갈 거다. 그 전체 업황 바닥이고 이제부터 대형주 가고 레츠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토요일을 잠잠하게 쉬면서 과연 감산이 좋은 거야?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내가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당연히 땡기니까 이제 그 파생 시장에서 올리니까 오늘 뭐 콜만 해서 이제 급등했다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이제 오늘 부활주 휴일이니까 맥이 끊기거든. 그리고 이제 오늘 야간 선물도 쉬어. 그럼 월요일 날 이제 오늘 그 비노 고용 지표 보고 또 쭉 보면서 요새는 미국 시장도 어떤 지표가 나오지 침체로 갈 것 같으면 급락시켜. 소프트 랜딩으로 해석하면 이건 또 땡겨버려. 나스닥 12,000 갖고 왔다리 갔다리 해.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전자 65,000 이런 건 1월 27일 그 고점을 오늘 따왔어. 지금? 드디어 오늘 삼성전자 환호하지만
1월 27일 고점이야. 지금요? 그 고점을 뚫진 못했네요. 100원 뚫었나? 아, 그 1,000원 단위로 뚫지 아니 않고. 못 뚫었어. 못 종가로 똑같아. 또. 그것도 신기하다. 1,300만 주 사면서. 그 거기에 딱 그렇게 맞춰놓은 것도.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 매수 1,300만 주 뒤에는 합성 매도는 또 어마무시할 것 같아. 그만한 사이즈만큼 있을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주 땡기고 2차 전지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근데 반도체 부품 장비주들이 차익 매물들이 무지 나오더라. 오늘 아침에 와 감사해하고 장비주 사신 분들 따라가시면 다 꼭지 물렸을 거야. 근데 선생님 감산을 한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 살짝 짚어드리자면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 발표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자, 1조 원대 밑으로 내려간 거는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전망치가 1에서 2조 정도 했는데 6천억 원이었다는 게 좀 쇼크였어요. 근데 감산을 한다 그래서 조금 호재다라고 받아들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나가면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당연히 악재이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왜 오른 거예요, 선생님? 아니 감사하니까 일단은 이것도 그동안 조종하는 것들이 꽤 많았거든. 꼭지치고 뭐 SNS텍이든 뭐 미래반도체든 뭐 가온칩스든 올려놓고 이렇게 다 이렇게 눌림목을 줬거든. 막 주다가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면 이거 더 빠질 거고 오늘 와 삼성 땡기니 같이 환호했는데 문제는 뭐냐? 시가들이 고가야. 시가가 분봉 차트 보면 올려놓고 흘러버리고 올려놓고 한미반도체 가장 센 미래반도체가 그래. 미래반도체가 이제 그동안 가온칩스라든지 SNS텍이라든지 이런 게 주도주였는데 그런 것들은 에너지가 올려놓고 좀 윗꼬리가 달리는데 미래반도체가 치고 나가더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마이크론 미래반도체가 시스템반도체에서 이제는 D램 쪽 감산이잖아. 그럼 뒤집어 놓고 보면 DDR4 감산이야. 맞아요. DDR4.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의 규모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지나봐야 알아. 그냥 시장은 오늘 뭐라 그러면 지푸라기 잡는 심리로 와 감산 그것도 발표하기 전 9시에 딱 하니까 속보로 딱 하니까 딴 거 쳐다보지 않고 무조건 그 전에 한번 그리고 어저께 왕창 죽여놓은 거니까 탄력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좀 올리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네요. 그러면 진짜 가려면 월요일날 오늘만한 에너지 1,000만 주 이상 또 들어오면서 1,000만 주가 더 늘어요. 한 1,500에서 2,000만 주 들어오면서 2,000원 더 올려야 돼. 65,000원에서 67,000원. 근데 선생님 사실 감산이라는 게 저는 이 뉴스를 듣고 실적 안 좋아? 감산이야? 줄인데 그럼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생각해서 올리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 쉬면서 오죽 나쁘면 감산했지. 그러니까. 그럼 또 이거 비용 높아가고 그러면 감산하면 사람들이 바라는 게 디램 가격 급등하길 바라는데 아직까지 그 생산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재고도 있지만 그 작년도에 뭐랄까 물류 문제되고 코로나에서 미리 땡긴 수요자의 그 재고도 쌓여 있는 게 있어. 이런 것들이 겹쳐서 근데 이런 것들이 감산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와 주가 올라갈까 보다 디램가 올라갈까 보다 땡겨 사나 이럴 수는 없죠. 안 그런다고. 그러니까 수요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산을 한다고 해도 당장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선생님 감산을 한다는 건 개당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 속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속도. 그리고 나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감산한 쪽에 그거를 감산하면 그쪽에 또 계속 생산하기 위해서 설비를 갖다 대야 되는 그 기업들 DDR5와 연결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 딴 데다 팔아야지. 팔 데가 어디 있어? 없지. 그럼 그런 주가들이 오늘 그러니까 그 장비주들 중에서 약간 DDR5 쪽에 특화된 거는 뭔가 DDR4는 노고 DDR5로 가는 종목들은 오늘 뭔가 에너지가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삼성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존의 신제품이나 이런 라인을 하는 게 아니라 DDR4 쪽으로 조절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반도체 시스템 장비주도? 반도체도 DDR4 관련된 장비되는 회사는 감산하니까 이제 이거는 또
노. 장기적으로 이제 흘러내릴 것 같고. 그럼 5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5 종목들이 그래도 껴있는 게 한 10개 정도 돼. 뭐야? 그 중에 딱 2개를 골랐어. 미래반도체. 미래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고. 아까 미래반도체 말씀. 아바코전자. 아바코전자? 뭔가 약간 일본 느낌 난다 이름이. 아니야, 아바코상 약간 이런 느낌. 아바코전자. 아바코전자 지금 차트가 보니까 조금 눌려가지고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런 것들은 아직 위치가? 안 갔었어. 오, 지난번에 막 이제 반도체 관련주 이렇게 막 가고 했을 왜냐하면 DDR5가 언제 될지 모르는 거거든. DDR5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제 DDR4 감사하니까 속도 빨라지겠다. 4는 이제 버리고 5 쪽으로 하겠네.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에너지주에서 TLB 아비코 전자 요렇게 2가지 찍었어. TLB랑 아비코전자랑 2개. 이건 오르지도 않았어. 그래서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도 팔고 코리아 서킷도 팔고 이거 아바코전자로 가자. 그 전략을 그것 때문에 세운 거야.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주 중에 DDR5 관련. 근데 5는 아직 실체가 나오진 않았고 매출단도 잡히지 않았고. 그런데 이 근데 두 종목은 이제 이쪽의 속도를 더 내겠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거지. 그러니까 풍선이라고 봐. 여기 DDR4 눌렀어. 그러면 이쪽 올라가는 게 뭐야? 5. 5.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중에 딱 찍은데 오늘 적자 부분을 그나마 플러스 3조 전체로 D램 마이너스를 커버해준 쪽이 있어. 스마트폰 쪽이야. 스마트폰. 그럼 모바일 연결된 반도체도 또 들여다봐야 돼. 모바일 관련된 반도체요? 반도체가 여러 가지 쓰잖아. 그러면 갤럭시에 들어가는 부품단의 모바일 그 반도체 관련된 걸로 또 특화된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제주 반도체. 그래서 오늘 제주 반도체가 좀 움직였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또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반도체 장비주라면 다 똑같은 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헷갈릴 것 같아. 올라가도 못 가고 계속 위에서 대롱대롱거리고 그리고 이쪽 팔아먹는 에너지가 나올 것 같고 그냥 삼성전자 오니 호재야.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오늘 따라서 올라간 것 같아.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합성했냐면 1000만 주 이상 매수했는데 SK하이닉스는 매도는 안 했지만 10만 단? 근데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가 감산한다고 했을까요? SK하이닉스도 감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당연히 같이 올라간 감산하겠지. 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또 4월 26일에 얘네들 실제는 어떻게 발표하는지는 아직도 20매질 남았잖아. 그리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주가가 나빠. 실적 발표 위에 이 정도면 괜찮아 했는데 그날이 꼭지야. 그리고 흘러내려. 그러면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테슬라가 조종해. SK하이닉스가 좋을 게 없다. 그래서 IT 섹터도 잘 골라야 돼. 골라야 돼. 그럼 선생님 삼성전자가 감산 안 한다 그러면 DDR 상관이 없구나. DDR4 관련해서 생산해도 삼성전자에 납품을 안 하는 회사가 호재가 될 수는 없겠구나. 어쨌든 일단 시장 자체에서 DDR4 자체는 사양산업 쪽으로 좀 더 인지를 한다는 부분인 거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에코프로는 무너지면 안 돼. 그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돌아가면서 해서 우리가 에코프로 하느니 DB하이텍이 그거보다 20% 30%갈 때 더블 갑니다 해갖고 했는데 이제 그 게임 끝났고 언제는 가성비가 없어. 그리고 DB 더 집중하는 게 낫고 오늘 DB 상한가 났다. 선생님 나 지금 너무 떨려. DB 하이텍과 DB 얘기는 조금 있다가. 그리고 전체적인 그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그쪽에 가면 이제 시장이 대형 뭔가 갈 것 같았잖아. 그런데 온이 삼성전자. 그 선생님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뭐 어버브 반도체, SNS텍 이런 것들도 다 별로 이제 왜냐면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보고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는다면 그 밑에 반도체 장비주들도 조정을 받을 거다라면서 미리 좀 대응을 세워드렸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서 이제 색채가 바뀔 거다. 그러니까 아예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 장비주들에서 우리가 아비코전자라든가 TLB 이쪽으로 이동하고 그런 시스템 반도체는 그냥 차량용 반도체나 모바일과 연결된
제주 반도체 같은 거. 그런 거나 그러니까 뭔가 그 PCB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서울 반도체, 코리아 서키트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통신 모바일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이제 들어갈 때 공장 밸류 체인 들어가는 오히려 자동차 부품단의 차량용 반도체. 이런 게 더 나을 것 같아. 헷갈릴 만하다. 음.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뭐 DDR4인지 5인지 차량용 반도체인지 뭔지 통신 쪽 통신 연결된 쪽인지, 그 핸드폰 스마트폰인지. 관련인지. 아니 제 친구가 야 제주 반도체는 올라가는데 서울 반도체는 왜 떨어져? 그게 그거야. 나 너무 기분 나빠서 너 서울 반도체 뭐 하는 회사인 줄 알아? 네. 반도체 회사잖아. 그 LED 만드는 회사다? 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 구분이 그래 일반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차별화가 너무 심할 것 같아. 그래서 고민했어 DDR5. 그래서 거기도 한 10개 정도 돼. 그래서 거기도 뽑기 한 거야. 뽑았어요. 그게 그게 이거예요. 두 개. 다른 것도 ISC도 있어. 근데 너무 비싸. 그래서 이치가. 또 그래서 선별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그리고 오히려 이제 4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러면 이제 공장 요번에 대통령 미국 가는 거. 갈 때 같이 가는 회사. 아직 명단 안 나오지 않았나요? 대기업은 나왔는데. 대충 나오는 것 같아. 대충 나왔어. 거기에 반도체.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SL 가, 그 현대공업 가. SL 선생님 팔라고 하셨었잖아. 근데 많이 올라서 판 거야. 요새 현대차 가디? 이 장에 현대차 갖고 계시면 그냥 우라통 터질 거야. 18만 원, 19만 원 가면 가는 척 하다가 그러다고 안 빠져. 근데 내가 심지어 오죽하면 삼성전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파생하시는 분 그 500원 천원 갖고 이 삼성전자 3% 갈 때 여기는 300에서 1000% 갑니다. 이런 논리를 피는 거 아니야. 그리고 300만 원 투자하는 게 선물 10개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낫다. 이게 뭐냐면 지금 옵션 1포인트 그 항승수당 25만 원이야. 네. 300만 원 더블 먹으면 300만 원 벌으려면 한 계약당 선물이 12포인트 이상 올라야 돼. 그래야 300만 원 똠똠이야. 선물보다 나아. 방향 맞추면. 그에 삼성전자가 그러면서 이거를 올렸다 뺐다 하면서 1조 2조 갖고 장난을 친단 말이야. 그러면서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면서 그동안 이 시장을 주도했던 삼성, SDI, LG와 엔소를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도 아직도 농소시야. 그러면 2,500이야. 1월 27일 날 삼성전자가 65,000원이었어. 오늘 딱 왔어. 딱 왔어. 2,500 돌파하면 많이 갈 것 같지. 50밖에 안 봐. 그걸 또 다시 한 2,400이나 2,450을 또 줄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제가 본 분석 자료에서는 이제 코스피가 더 많이 갈 거다. 대형주 장세가 돌아왔다라고 하던데. 그거는 그 미끼라고 말 안 해. 시황 이 판에도 여러분들한테 꼬셔갖고 우리 쪽으로 오세요 편가르기. 미끼를 물어버린 거예요? 그쪽으로 오게끔 만들어서 이쪽의 세력들은 갖다해서 펀드 세력, ETF 세력, 완전히 그 2차 전지 못한 세력들. 2차 전지 없는 세력. 그래서 노상 욕망 먹는 세력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마케팅해서 이쪽 안 돼, 이쪽 가면 안 돼요. 이거의 시대가 돌아왔으라고 떠들 수밖에 없잖아. 근데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물론 그렇지. 지속 가능하고 미래 방송 맞는 건 알지만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이제 좀 또 판이 바뀌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대형주로 꼬시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안 가.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에코프로 무너지면 딴 거 다 무너져. 종목장. 그런데 그때 이제 찍어드린 게 이제 동박 쪽. 2차 전지 내에서도 나도 2차 전지야 하는 종목. 야 너도? 지금 세력주 중에 몇 가지들이 있어. 심지어 성신양에. 몇 가지 종목도 그 어떤 회사는 정관 딱 끼우고 나도 2차 전지 투자해갖고 뭐 하겠다. 자익을. 자익을.
그런 거 옆에 끌어놓고 급등시켜놓고 유증하고 지네들끼리 시비 발행하고 난리치잖아. 그런 게임에 작전 게임들에 걸리지 마세요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래서 찍어드린 게 SK 아이테크놀로지를 딱 찍었잖아. 근데 그것도 너무 올랐어. 너무 올랐어. 그래서 다음으로 롯데 옛날 일진 머티리얼스야. 아 이름 바꿨잖아요. 흡사하고 나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야. 아 이름 되게 길어. 자꾸 까먹어. 그래 머티리얼스 버릴 순 없었겠지. 그래서 9만 원, 10만 원짜리 SK 아이테크놀로지 팔아갖고 7만 원짜리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로 가자. 또 얘가 9만 원 오면 또 팔자. 이게 수익률이 상대 수익률. 간단히 해서 내가 갖고 있는데 한 3개월 동안 목표 수익률이 10%야. 근데 이런 쪽 가면 한 30에서 50도 나와. 종목 가면 50에서 더블도 나와. 그럼 뭐 할래? 더블 가는 거 가야지. 50에서 더블 가는 거 그렇지. 가야지. 30, 50에서 더블 가는 걸 해야지. 그래서 DBI 때 이제 팔면서 팔아갖고 DBI라고 그런 거예요. 선생님, SK 아이테크놀로지, SK그룹 중에서 이것만 지금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100% 매도인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전략인 건가요?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 같아. 전쟁터에서. 나는 100%다 매도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우신 분은 뭐 50%, 나는 70%. 그거는 나름대로 나는 길게 끌고 갈래. 왜냐면 이거 끝나지 않았거든. 응? 그런데 나는 이제 9만 원에서 10만 원 넘어 이게 15만 원 갈 것 같은 에너지 보인다면 아주 왜 팔아? 그렇지. 근데 10만 원 넘기기가 어떨 때는 10만 원 넘기는데 한 2, 3개월 걸리면 어떡해? 맞아. 마치 대한유학 6개월 동안 18만 원 가면 계속 두들겨 맞고 어떤 종목들은 의미 있는 고점에 가기만 하면 두들겨 패는 빌려다가 대차 매매 시키거나 이런 거를 당해낼 수가 없어. 현대차 18만 원. 삼성 엔지니어링 이제는 옛날에 3만 원인데 이제 딱 2천 올라서 3만 2천 원. 그럼 오늘 3만 원을 깨야 돼. 그러니까 괜히 돈만 걸리게 되는 거야. 그럴 때 밑에 단에서 오히려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걸로 가는 게 요새는 그래서 나의 화두는 어떤 가성비. 요게 앞으로 위에 오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한 뭐 3% 5% 남았느니 차라리 저 밑에서 10% 20% 갈 만한 종목들을 보겠다. 그렇지. 그리고 종목장은 그 10% 20%가 아니라 30, 50이야. 30, 50. 그거지 이거 장난이 아니라고. 사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지금 접근이 가능한가요? 7자는 접근 가능할 것 같아. 바닥은 안 해도 7자는 접근했는데 9자는 또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이 하자. 그때 오면. 9자는 또 안 할래. 너 정도의 목표는 달성했어. 그렇게 할래. 넌 할 만큼 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장은 따라가는 매매하면 안 돼. 짱돌 맞아. 그래 제 주변에도 오늘 장비주 올라가는데 해가지고 사셨던 분들은 지금 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해서 딱 치고 나갈 때가 있어. 이때 좀 따라가지 마. 그래서 사람 심리가 여기 떨어지면 아이씨 어떻게 하다 더 근데 여기쯤에 또 사고 하다가 요때 손절해. 어떤 사람. 손절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하다가 지정고도 돌파하면서 이때 사도 되어 해. 더 갈 것 같거든. 오늘 그래서 그런 그림을 하나 그려서 올렸어. 제발 이런 매매 좀 하지 말라고. 근데 선생님 심리적으로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은 게 이게 올라온다는 걸 알았으면 여기서 분할 매수를 접근했겠지만 떨어질 때는 사실 몇 번 사다 보면 계속 떨어지면은 여기서 그냥 방치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안 오네 팔게 되고 올라와도 다시 떨어질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V자가 나오면 괜찮아. 근데 이게 원형 바닥형으로 3개월 이렇게 기는 종목들이 대부분도 많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일 보잖아. 그러면 이거 팔아갖고 일로 가고 이거 팔아갖고 이거 하려고. 근데 내가 40년 동안 하는 철칙. 요새 장은 이동하면 이동의 리스크하고 2,500개 중에 내가 또 손절하고 이동하는 게 또 손절할 확률이 먹을 확률보다 더 높아. 아주 비참한 냉정한 얘기지만. 2,000 몇 개 중에 지금 장은 2,500개 중에 30, 50개가 끝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30, 50 주는 종목. 그게 한 1%도 안 돼. 그 확률 게임으로 봐봐. 내가 그거 하나 선택했어. 모르는 주머니에 그러니까 제거 하고 갖고 그나마 하더라도 선택할 확률이 2, 3% 맞추기 게임이야. 확률이. 그 쉬워?
그러니 안 올라간 거 바보같이 기다렸다가 으쌰 나오면 나의 종목 보유한 게 으쌰 나올 때를 기다려서 그때 팔고 사고 하는 게 실제 구자를 관리하거나 조절할 더 나아. 지금은 답답하시더라도 실제 한번 끊고 나오면 그 종목은 끝이야. 다시 보기가 쉽지 않죠. 아니야 못 와. 뭐다. 불가역성이야. 절대 올 것 같지. 인급 딱 뿌려놓은 다음에 번진 다음에 다시 원위치 안 되는 것 같지. 불가역성.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러면 사람이 망해가면 그걸 잊어버려. 나중에 보면 그게 더 더블 갔어. 그럼 더 쓰리잖아. 더 망각을 하는 거야. 그걸 철저히 머릿속에 지워버려. 그렇게 된다고. 그럼 선생님, 우리가 한동안 우리가 잊어놨었던 종목이 최근 들어 꿈틀꿈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커넥트 웨이브. 근데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이게 합병을 했죠. 다나와와 코리아 센터. 그러면서 지금 커넥트 웨이브로 이름을 바꾸고 주가가 지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라든가 좀 나쁘지 않아요? 뭐 이렇게 꿈쩍꿈쩍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DBI 때 판 사람이 엎어치기 들어간 걸 또 커넥트 웨이브로 또 설정해 드렸어. 이유가 있어. 어떤 이유죠? 걔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해. 걔네들이라면. 그걸 관리했던 펀드, 사모펀드 애들이.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제가 댓글들 보다 보니까 커넥트 웨이브에 대한 질문들도 꽤 있었거든요. 일단 아마존이 급등해야 돼.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리오프닝과 그 다음에 이제 유통 물류 연결된 그런 에너지가 나와야 돼. 리오프닝? 우리가 아는 리오프닝은 일반적으로 뭐 화장품, 여행, 소비. 그런데 그게 다 유통 아니야. 다나와에서 검색해서 막 컴퓨터도 바꿔야 되고 막.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유통 물류. 그래서 커넥트 웨이브는 이거하고 연결시켜봐. 현대 글로비스. 전혀 연결. 그 다음에 LG 생활 건강. 지금 이미 화장품도 애매하게씩 오른 것도 있어. 근데 LG 생활 건강이 57 아직 제일 끔찍한 종목 중에 아니야. 우량 종목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올라오나. 근데 선생님 전에 코리아 센터 사명 받고 그 합병하기 전에 코리아 센터 때는 그 아마존고였나? 들어가면 계속 켜르륵 되는 거? 그런 인터넷 상거래와 관련된 커넥션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번에 커넥트 웨이브도 역시 그 부분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또 내가 왜 아마존을 자꾸 연결시키라고 그러냐면 그 사모펀드나 헤지펀드의 목적이 타겟팅을 그걸로 방향을 잡는 것 같아. 그래 전에 애플페이 할 때도 안 움직이고 뭐 다 그랬잖아요. 그거 왜 안 움직였지? 애플페이 문제도 봐봐. 어떻게 보면 결제 그쪽이잖아요. 코리아. 근데 속도가 안 나오더라. 한다고 그러다가 지금 또 내부적인 문제나 또 해서 또 보류시키는 데도 있고 또 페이가 애플페이의 적은 다른 페이다. 오늘 뉴스 보니까 신세계에서 쓱 그거를 매각을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애플페이 결제 안 하게 할 거라고 스타벅스에서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 막 짜증내더라도 어떤 딴 거 결제 찾잖아. 그 영향이 굉장히 커. 그러니까 페이의 적은 페이야. 응? 그리고 그게 평범하게 여기도 쓰게 하고 저기도 쓰게 할 수 있는 고객 위주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페이는 우리 공간에서는 이 페이만 쓰세요라는 게 너무 강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전체적인 물류가 활성화되고 모든 거 그런 거 따지지 않을 정도로 되면 한 3년 걸릴 것 같아 앞으로도. 그러면 지금 커넥트 웨이브의 그런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건 선생님 지금 뭐 아니 내가 지금 타이밍 잡는 거는 그래서 업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하니까 팔로더 머니 아니야.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서 어프라고 그런 거 같아. 그래요? 근데 선생님 막 이거는 막 이렇게 사실은 말은 아니에요. 막 1억 2억 이렇게 지르면 안 되는 종목이잖아요. 상관없는 건가요? 상관없어. 상관없어. 근데 이제 타이밍은 내년 선거 타겟팅을 목표로 잡을래.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뭔가 시그널이 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의 바닥권에서 움직임을 좀 다지고 있고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라는 거기가 말씀이신 것 MBK잖아. 그러니까 MBK 움직임을 좀 추적을 해보세요. 강선부 펀드 MBK. 그러니까 우리가
DB 하이텍을 끝내고 이건 DB로 왜 간 게 지분 싸움하고 오늘 신문에 소설가 우리가 얘기했던 게 신문 기사 난 거 봤지? 아, 맞아. 그렇게 선생님 나왔더라고요. 그 살짝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자, DB그룹 뭐 이제 가족 간의 싸움 없다! 라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그 회장, 김준기 창업회장이 지분을 막 모으고 있다고 해요. DB 주가를. 그래서 그 아들인 김남호 회장이 17%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16%에 근접했대요. 그 자기 딸내미랑 합하면 25%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지분이 더 많다. 그래서 지금 제2의 조연아 맞나? 조원태? 그렇지. 뭐, 그 사건이 옛날, 다시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소설을 써 스토리텔링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또 사람들 눈에 또 흥분하게 만들어. 그래서 DB인가? 어.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 갔지. 그거 같이. 근데 내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 헤지펀드나 이런 거 할 때 강성부 7% 한 게 오직 강성부 돈 갈 거예요. 그 펀드 돈 절대 아니야.